이번 시간에는 부가지세 결산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증가하는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 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치세는 사업자가, 다시 말해서 판매자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할 경우 최종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화라는 용어와 용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채물에는 형체가, 모양이죠. 형체가 있는 물건, 상품, 제품, 원재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단 어음수표 등의 화폐 대용증권과 주식 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무채물입니다. 동력, 가스,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유채물 이외의 물건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입니다.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역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운송, 그 다음에 통신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재화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용역은 역무나 서비스 또는 재화,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들을 용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첫 번째가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이며 세수의 21%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세다. 간접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사업자이며 담세자, 부담하는 사람들이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그랬습니다. 최종 소비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 소비세다.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세금을 먹이는 일반 소비세인데요. 면세로 기록되어 있는 열거된 것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물세라 그랬습니다. 물세. 구매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소비하는 물건, 다시 말해서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먹인다. 그래서 물세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단계 거래세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한다. 자, 여섯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 투자액을 제외한 소비액만으로 대상을 삼고
세금을 먹이는 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먹이겠다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7번 다단계 세액공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치세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생활 필수품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그게 이제 부가세 특징이죠. 8번째. 9번째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그래가지고 국가 간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지국이라고 하죠.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국가 간 협약에 따라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수입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수칠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납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하며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담세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사업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든지 공장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지 그래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로 과세 사업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고도 하고요. 간이 과세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직전 10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라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됐든 간이 과세자가 됐든 납세 유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1년을 1기, 2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기는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이고 2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기를 예정, 확정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 1일, 6월 30, 2기 예정 7월 1일에서 9월 30, 2기 확정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되겠고요.
신고 납부기한은 항상 기간이 끝난 뒤에 25일입니다. 다음 달 25일. 그래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과 확정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6개월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이 끝난 다음 달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들 같은 경우는 예정부가라는 걸 하죠. 예정부가.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 납부액의 2분의 1을 고지납부한다.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과세 기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 경우는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등록일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하겠다. 그다음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서 폐업일까지로 과세기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서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마지막 날, 그죠? 그리고 일반 과세 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간이를 포기 신고하면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이게 그 달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으니까 일반 과세자로 적용하는 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 기간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폐업자일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를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하다 보니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10,000원,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을 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액은 10,000원, 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적게 납부하든지 돌려받을 금액에 더해서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자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생산자에게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500만 원을 구입을 했다. 이때 사업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보게 되면, 자, 매입 시 차변 상품 5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죠. 그래서 50만 원을 사업자가 생산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역시 사업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출을 했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 700만 원, 판매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이 되겠고, 차변은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기간 동안에 구입도 하고 판매 매출도 하면서 대급금도 생기고 예수금도 계속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산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할 때 회계처리 방법은 지금 대변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빼주고 차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금액하고 대급금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할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정산하는 거는 1년에 4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그래서 3월 31일에 한 번, 6월 30일에 한 번, 9월 30일에 한 번, 12월 31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4번 4회에 걸쳐서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급 세금을 납부를 했다. 그럼 차변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고 대변은 이제 보통 예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1년에 4번이라는 겁니다. 4번. 4월 25일 날, 7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1월 25일 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납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이 기간들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4번 동안 4번에 걸쳐서 정산 분계를 꼭 해야 되고, 또 4번에 걸쳐서 납부 분계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0월 20일에 공급가액 300만원 원재료 매입을 하였으며 부가세 30만원을 포함하여 3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그래서 원재료 300만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30만원 부가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죠.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10월 25일 공급가액 400만원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부가세 40만원을 포함한 440만원 현금을 회수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는데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었고 10%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했다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2월 31일 이기 확정 그러니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세액을
그 매출세액 40만 원, 매입세 30만 원을 정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감소가 되겠고요.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차액 1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해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자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그래서 2000X1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세금 차변에 감소되고요. 대변에 현금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예시 거래를 보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을 구입을 했다. 상품 20만 원. 그런데 부가세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10%니까요.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감소가 됐겠죠. 2번입니다.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을 구입했다. 그래서 역시 상품이겠고요. 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을 지급해야 되죠. 5만 원, 10%. 그런데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3번입니다. 사무용 비품 1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래서 구입하고 대금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비품 10만 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송금을 해버렸으니까는 대변은 보통 예금 11만 원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상품 30만 원 부가세 별도 매출하고 대금 현금을 받았다. 자,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계정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10%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3만 원이 되겠고요. 현금을 받았으니까는 현금으로는 33만 원이 들어왔겠습니다. 5번입니다. 상품 7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금을 받았다. 역시 상품 매출을 했죠.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부가세는 10% 7만 원이 되겠고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매입 매출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월 10일입니다. 원재료 5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을 하였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했네요. 원재료 5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는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3월 20일 제품 850만 원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850만 원. 그러면 10%에 85만 원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해주시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금액을 그냥 더해보면 935만 원이 발생이 됐네요. 자, 3번입니다. 3월 31일 제1기
부가시세 애정 신고를 위해 부가시세 애수금과 부가시세 대급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위에 예시에서 첫 번째 매입한 부가세 대급금이 있겠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받았던 부가세 애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기 예정 기간이죠. 3월에 정산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애수금이 차변으로 들어오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85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35만 원의 차익이고 이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4월 25일 일기 예정 신고분 부가세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지금 위에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을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35만 원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6월 30일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치세 대급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다. 단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거래가 있었겠고요. 그 거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100만 원이 있고 부가가치세 애수금이 15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애수금들은 대변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으로 부가세 애수금을 차감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이제 150만 원이죠. 그리고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차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납부할 금액은 50만 원이 나오잖아요. 5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미지급 세금. 그런데 전자신고를 했고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만원을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자비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세액공제 받는 금액만큼. 그래서 내가 납부할 금액은 50만 원이긴 하지만 세액공제 만원을 적용해서 실제 납부할 것은 45만 원을 납부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번 7월 25일 일기 확정신고분 부가세 보통예금에서 2차의 납부다. 이거 대변에 있는 49만 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9만 원 납부를 했다. 뭘로? 보통예금으로. 자, 7번입니다. 9월 30일 이기 부가세 애정신고를 위하여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은 미수금 회계 처리하다 그랬고 부가세 대급금이 140만 원, 부가가치세 애수금이 100만 원이네요. 자,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고 부가세 애수금이 차변으로 감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금이 작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급금 140만 원, 예수금 100만 원, 차액
40만 원인데 이거는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12월 31일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애순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다. 단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제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을 차감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도 반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2기 예정 때 돌려받을 미수금, 이게 환급받을 세금이죠.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이 환급세액을 아직 환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2기 확정신고 시까지. 그래서 2기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차변으로 차감을 시키는데 예수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1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정 때 환급받지 못했던 미수금 40만 원을 차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적용하라고 그랬죠. 근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납부할 전체 이제 예수금 금액은 200만 원인데 120만 원, 40만 원, 만 원을 깐 나머지만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9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25일 날 납부해야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1월 25일 직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러니까는 위에서 회계 처리했던 39만 원 요 미지급 세금을 1월 25일 날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지금 한 거는 1년을 보고 1기 예정 때 거래 발생한 부분, 그다음 신고 납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2일기 확정 때 이런 거래가 발생했고 신고 납부를 하고 확정 전자세액공제 부분을 좀 잘 익혀 두시라는 의미에서 좀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기 예정과 확정 부분에 있어서 또 환급받는 경우도 있겠죠. 환급받는 경우. 그래서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환급받을 경우에 돈을 받았으면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다음 신고 기간 때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금처럼 내가 납부할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겠고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시점에 부가세 그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정리하여 결산본계를 입력하시오. 단 미지급세금 환급, 미수, 이건 뭐 다 잘 아시죠 이제. 그래서 대급금이 있고 예수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800만원 까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 까줘야 되겠죠. 그러면 300만원의 차익이 생겼는데요. 얘는 이제 납부를 해야죠. 근데 납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 중에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해라. 그런데 대급금은 6천만 원이고 예수금은 7,500만 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이 되겠죠. 그리고 만원 세액공제 잡익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잡이익 만원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납부를 안 하고 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1,499만 원이 발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다음 자료 중에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결산 회계 처리를 해라. 나머지는 같은 거의 내용이니까. 자, 그럼 예수금이 5천만 원, 대급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2천만 원 납부해야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인식해라, 이게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원 잡아주고 잡익 아시죠? 잡익. 그러면 납부액이 만원이 주네요. 그죠? 그러면 만원을 까자. 그래서 실제 납부할 금액은 1,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자료에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결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잡이익 적용하는 것까지 다 하라는 얘기죠. 전자세액공제. 자, 그러면 예수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1,000만 원. 그런데 부가세 대급금이 있네요. 1,500만 원. 그러면 예수금이 작기 때문에 환급받아야죠.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하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잡익,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에 대해서 잡익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501만 원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2000X 1년 2기 확정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급금의 잔액에 대해서 결산 회계 처리를 해라. 단 원 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45만 1,321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87만 6,45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 감소가 되겠죠? 금액이 87만 6,455원. 그리고 대변으로 대급금이 또 감소가 되겠죠? 45만 1,321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7만 6,455원에서 45만 1,321원을 차감해야 납부세액이 되겠죠. 납부세액. 근데 납부세액은 42만 5,134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원 이거 납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납부하지 않겠다. 4원을. 그래서 4원을 납부액에서 빼라. 그렇다면 42만 5,130원만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납부 안 했죠. 그러니까는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고 4원
납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이익 처리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시세 신고 관련한 회계에 대해서, 회계 처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반복 학습.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